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 오랜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할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로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은 연비 아니고요, 전비 테스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비아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엔트리급 소형 전기 SUV 비아디 돌핀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가 아닌 기본 트림이거든요. 이 기본 트림이 국내에 출시된 가격은 2,450만원, 거기다가 보조금을 이것저것 받다 보면 2,300만원이나 2,200만원대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2,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소형 전기 SUV는 어느 정도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가 2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차량이 액티브 트림인지 아니면 이 차량이 일반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비아디 돌핀은 앞쪽에서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아래쪽에 주행 보조를 위한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서는 구분할 수는 없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휠을 보면 지금 이 차량에는 16인치짜리 휠이 들어가 있죠. 16인치짜리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고 17인치는 액티브 트림에 들어가는 휠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일반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장 제원이 4290mm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아토3가 한 4450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형 SUV 중에서도 조금 작은 축에 속하는 소형 SUV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들어가는 모터가 75kW급,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기준으로 50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0kWh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여기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7km라고 하고요, 도심 연비는 6인데 고속도로 연비는 4.9를 인증받았어요. 보통 저희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해운대까지 간다거나 하면은 한 400km 정도를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증받은 거리가 307km라서 부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거의 0%에 가깝게 최대한 주행을 해보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달 때쯤에 근처 휴게소를 찾아서 충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우니까 빨리 갑시다. 비아디 돌핀에 탑승을 했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는 지금 326km가 주행 가능하다고 하고 100%를 모두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주행시간 초기화를 했고요. 이 최근 50km 평균 정기 소모 요것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어등도 하이로 되어 있고, 주행 모드도 이렇게 에코 모드로 해놓고, 여기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것들도 모두 초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드 이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하고, 그리고 규정 공기압은 한 36psi 정도 되는데 요거는 살짝 오차범위 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들, 안전과 관련된 것들 모두 켜져 있고요. 외부 온도는 아까 영하 2도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딱 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갑시다.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토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규정을 정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주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하는 도로는 시속 110km 제한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10km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걸어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차량은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짜리 자동차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에 전기차고 거기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갔어.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이 차량의 가성비가 진짜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잠깐 올라왔을 때 드는 이 첫인상은 생각보다 주행을 할 때 그닥 뭐 거슬릴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돌핀의 일반형과 액티브 트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냐 토션빔이 들어가냐,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토션빔이 들어갔다 그래서 승차감이 아주 안 좋거나 뭐 요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길게 타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T맵이 삽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찍어 놓고 주행을 하는데, 지금 돌핀 같은 경우에는 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길 안내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회전을 시켜서 보는 게 조금 더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이 일반형인 만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가성비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96마력에 해당하는 모터가 충분한지, 주행거리는 잘 나오는지, 거기에다가 이 차량의 옵션이 일반형을 구매해도 충분히 사람들이 감안하면서 탈만한 차량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죠.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 200km 정도 쭉 주행을 해보고 자세하게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도로를 타고 한번 쭉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이제 딱 2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비아디 돌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당부드릴게, 비아디 돌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항상 댓글에다가 너 이거 광고 받은 거 아니냐, 중국한테 돈 받고 뭐 영상 찍어주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채널은 수익 창출도 안 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돈 받았네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음악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가 6개 정도거든요. 그 중에 4개가 요 앞열 도어 트림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스피커는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6개의 스피커는 생각보다 들을만 한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군데가 뚜렷하게 비어 있거나 소리가 진짜 못 들을 정도거나 요런 것들은 아니고, 딱 음악 들었을 때 그냥 요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피커를 막 음량을 막 10, 11, 12 이렇게 높게 올리고 나면은 살짝 깨지는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스피커 성능 충분히 감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전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11km고 배터리는 34%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를 사용을 한 거죠. 3분의 2 정도를 사용했을 때 200km를 주행을 했다는 거는, 나머지 3분의 1도 다 주행을 하면 한 300km는 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뭐 롱레인지 자동차들이 막 400km 넘게 가고 500km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차량은 배터리가 50kWh 밖에 안 들어가 있는 자동차예요. 애초에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동차인데 한번 충전했을 때 300km를 조금 넘게 간다는 거는, 요 정도면은 전비가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차량의 최근 전비를 보면은 15.3kWh per 100km입니다. 대략 한 6.5km per kWh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행을 했던 환경들이 최고 제한 속도를 맞춰서 쭉 주행을 한 환경인 거잖아요. 100km면 100km, 110km면 110km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도, 아까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내려올 때 보면은 트럭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길이 막혔다가 뚫렸다가 막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사실 전비가 되게 잘 나올 만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건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지금 이 차량은 공인 인증받은 연비가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4.9km per kWh예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전비는 6.4, 6.5잖아요. 이러면은 이 차량이 실제 인증받았던 것보다 1.5에서 1.6 정도를 더 잘 가는 거니까, 요 정도면 확실히 이 차량이 전비 인증받은 것보다 훨씬 더 잘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95마력, 96마력 정도 되는 출력, 솔직히 말해서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루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을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속에서는 뭐 경쾌하게 주행을 하기도 하고, 고속에서도 추월을 한다 그래도 추월이 아주 경쾌하게 되는 정도는 아니고 추월이 가능한 정도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돌핀은 액티브 트림을 사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를 한 200km 탄 다음에 돌핀은 무조건 기본형으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을 주고 요 정도 출력에 한번 충전했을 때 300km를 갈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차량에는 배터리가 50kWh 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완속 충전기를 물리게 되면 kWh당 한 200원에서 23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을 가득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충전해서 300km를 가는 거잖아요. 도심에서 뭐 한 70km, 80km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뭐 이런 데를 다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전비가 잘 나오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주행하는 환경은 뭐 영하 2도부터 영상 2도 요 사이에 주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LFP에게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km를 넘게 가는 거잖아요. 여름이나 아니면 봄, 가을 이럴 때에는 못해도 350에서 400km 사이를 주행을 하는 건데, 요 정도면은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성비 좋은 측면들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10.1인치 디스플레이, T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걸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살짝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5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과연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계기판의 역할은 그냥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 그리고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주행하는 거리 얼마나 남았는지 요 정도만 보여주면 되다 보니까 5인치든 10인치든 사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정보만 담겨 있으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사실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옵션이잖아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라든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성능은 확실히 충분히 잘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역광이 심할 때 뭔가 차로 중앙 유지가 살짝 풀렸다가 잡혔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주행을 할 때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우려했던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 번째는 토션빔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후륜에 멀티링크가 아니라 토션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특히나 중부내륙 고속도로나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주행을 할 때 내부로 충격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살짝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1열 좌석에 탑승해 있었을 때는 거의 불편한 것들을 못 느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라든지 잔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잘 걸러주다 보니까 내가 지금 2,3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 2천만 원 초반대의 자동차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정도 가격대보다는 좀 더 좋은 자동차의 서스펜션 세팅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2열을 탑승해 보고 나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1열에 탑승했을 때만큼은 확실히 토션빔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소형 SUV 차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앞쪽에서 불어올 때 A필러에 부딪히는 이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옆쪽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1차선으로 지나갈 때 저 옆에 있는 이 가드레일이나 이런 곳에서 자동차가 이 풍향이 부딪히면서 내부로 소음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막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조용한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비아디 돌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2천만 원 초반대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옵션들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게 왜 2천만 원 초반짜리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초반보다는 한 2천만 원 한 중후반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비아디 돌핀은 지금 한국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가성비가 높은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이다, 그리고 가성비 있는 자동차를 원한다, 그러면서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압도적으로 좀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절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터리가 한 24% 정도 남았고 75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이 차량이 100%를 충전했을 때 고속도로만 주행하면 몇 킬로미터를 최대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열심히 달리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건천 휴게소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 주행 가는 거리는 비아디 특성상 5% 미만으로 떨어지면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1%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해서 건천 휴게소까지 총 298.8km를 주행을 했습니다. 평균 전력 소비가 6km 후반대 요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100% 충전을 했을 때 대략 한 30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주행 전비로만 따져보면은 1회 충전했을 때 고속도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한 270km 정도를 주행 가능하다라고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해보니까 고속도로 100%를 주행을 했을 때 한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거니까 인증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주행을 했던 환경이 영하 2도에서 상온 2도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에게 있어서 100%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어서 아마 날씨가 좀 더 좋거나 상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것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를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이 비아디 돌핀을 한 3시간 넘게 쭉 타보다 보니까 한 가지 딱 느낀 게, 비아디 돌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넉넉하게 챙겨줬거든요. 기본 보증이 6년에 15만 km고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년 16만 km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기간 동안 유지를 해도
정도, 전기 충전하는 거 한 10만 킬로미터 타고 감속기 오일 교체해주는 정도? 요 정도에다가 에어컨 필터 정도? 요 정도밖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2천만 원 초반인 가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정말 압도적인 소형 전기 SUV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비아디 돌핀 충전 속도까지 체크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워터 충전소는 350kW급 충전소라는 걸 딱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충전을 8%부터 시작했는데 충전 속도가 대략 한 72kW 요 정도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100%까지 완료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고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대략 한 4-50분 요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카탈로그 상에는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kWh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10kW 속도로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비아디 돌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크기도 좀 작아서 아무래도 충전 속도가 액티브만큼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아디 돌핀을 한 300km 정도 장거리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 비아디 돌핀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전기 SUV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한 번 충전했을 때 고속도로로 30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초기 구입 비용이 한 2,300만 원 정도면 신차를 구입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이 되면서 소형 SUV 시장에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자동차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아디 돌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